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1단원 물질과 규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정적인 우주와 동적인 우주가 있어요. 여기 정적인 우주는 뭐냐면 머무를 정, 가만히 있다는 뜻이고, 동적인 우주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면 여러분 밤하늘을 봤을 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네, 맞아요. 밖에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우주라는 것은 절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고대부터 뉴턴, 아인슈타인 이르기까지 이 과학자들도 정적인 우주를 지지를 했어요. 반면에 동적인 우주는 이 우주는 움직인다, 즉 팽창할 수도 있고 수축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프리드만이 대표적인 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론이 대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정적인 우주가 훨씬 더 유세했겠죠. 그렇죠? 왜? 밤하늘을 봐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적인 우주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밑에 나오는데요. 허블이 바로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제 동적인 우주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이어서 계속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이 팽창한 우주가 어떻게 또 이론이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정상우주론과 대포팔 이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주가 커지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지금 정상우주론과 대포팔 이론은 우주가 커지는 건 똑같아요. 왜? 팽창한 이후에 나왔잖아요. 팽창한 사실을 알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는 커지는 건 맞아요. 똑같이. 대신 뭐가 다르냐면 이 정상우주론은 지금 현재 우리 모습, 우리 은하들은 변함이 없고, 그렇죠? 가장 바깥에 우주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은하들이 새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우주론이에요. 얼뜻 보기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는 안 변하고 있고 겉에 안 보이는 데서, 우리 멀리 있는 데서 새로 생긴다고 주장한 거니까요. 그래서 정상우주론을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론은 지금 겉에서 새로 생기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크기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고, 그렇죠? 질량도 증가하고, 그럼 결국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해지겠죠. 왜? 밀도는 뭐분의 뭐죠? 네,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질량도 커지고 부피도 커지니까 결국 밀도는 일정해진다. 즉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상 우주론이고요. 이에 반해서 대포팔 이론은 이제 빅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주의 크기는 증가하는 건 똑같아요. 부피가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대신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존에 있던 은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는데 멀어지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 생기지 않으니까 질량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부피 분의 질량, 이 밀도는,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일정하니까 결국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렇죠? 즉 온도가 감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빅뱅, 대포팔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이론이 어떻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대포팔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왜 맞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에 빅뱅 증거 첫 번째, 두 번째도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정적인 우주론과 동적인 우주론, 그리고 이 얘기에서 동적인 우주론이 맞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이 허블의 법칙 때문에. 이 허블의 법칙을 바탕으로 나온 이론이 정상 우주론과 대포팔 이론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맞다? 대포팔 이론이 맞다. 그래서 그 증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얘기가 사실은 이제 1단원에서 우리 1-1에서 쭉쭉 얘기할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허블의 법칙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허블의 법칙. 여기 뭐 사실 거창하게 써 있는데 허블의 법칙 별건 아니에요.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스펙트럼, 그리고 도플러 효과, 두 번째가 도플러 효과거든요. 이거에 대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먼저 여기 스펙트럼이 무엇이냐?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이 색깔의 띠예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빛은 색깔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이 빛이 색깔이 없어서 무색이 아니라 색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들이 너무 많아서 합쳐지니까 무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별이 있는데요. 이 별에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빛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 분석을 뭘로 해봤냐면 이거 분광기예요. 프리즘이죠. 프리즘 했더니 이렇게 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보라색 나타나죠. 빨간색과 보라색, 빨간색 바깥을 뭐냐면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보라색 바깥을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자외선이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적외선하고 자외선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햇빛이 타죠. 자, 햇빛에 피부가 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자외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다? 자외선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적외선은 우리가 더 에너지가 낮겠죠. 그래서 이 자외선 쪽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적외선 쪽은 에너지가 작다. 그래서 보라색 에너지가 크고 빨간색 에너지가 작다.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진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진동이 작다. 그렇죠? 그리고 파장은 어떻게 된다? 파장은 짧아지겠죠. 파장 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더 많아지고 파장은 짧아지고 반면에 빨간색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은 길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빛을 분해했더니 빨주노초 파란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백열등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빛이 오다가 뭐를 통과하냐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거야. 저온의 기체니까 온도를 흡수하겠죠.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러면 요 위야. 처음에 우리 여기 연속 스펙트럼이 다 나타나겠지만 얘네들이 여기 저온에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쵸? 특정 파장 빛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흡수한 부분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검은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검은 선.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본다? 흡수선 스펙트럼. 그래서 연소 스펙트럼 바탕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게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 스펙트럼이 되는데 이제 이 저온이 에너지를 받아서 고온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고온의 기체도 빛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빛이라는 것은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빛이라고 했죠. 이걸 분석해 보니까 까만색 바탕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색깔의 띠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 방추선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추선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띠가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방추선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은요 종류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연소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방추선 스펙트럼이 있다. 그래서 요 선의 위치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기체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체의 종류가 같으면 이 선의 위치는 같고 종류가 다르면 선의 위치는 다르겠죠. 즉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한다? 선의 위치로 뭘 할 수 있다? 기체의 종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밤하늘의 별이나 또는 별빛을 관찰하면은 그 선의 위치를 보고 얘가 뭘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기체를 통과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나와 있는 거죠. 자, 방금 전에 그 스펙트럼에 이어서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파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관측자가 느끼는 변화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파원이 가까워질 때랑 멀어질 때라고 얘기했는데요. 소리가 가까워지면은 삥 하고 올라가죠. 그쵸? 소리가 커지면서 진동수가 뭐한다? 올라갈 겁니다. 즉 높은 음이 나고요. 거꾸로 멀어질 때는 띵 하고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낮아지면서 낮은 음이 나온다는 게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앰뷸런스가 삐용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 소리가 다르게 느끼는 그런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질 때는 삐용 하고 올라가고 멀을 때는 삐용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진동수가 가까울 때는 커지고 멀어질 때는 낮아진다. 즉 가까울 때는 높은 음이 나고 멀어질 때는 낮은 음이 나온다. 자, 그냥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진동수가 커진다는 건 진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요. 거꾸로 진동수가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파장은 길어지는 거죠. 이게 파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청색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하고 그리고 멀어질 때는 빨간색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짧을 때는 청색 편이,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허블이 무엇을 관측했냐면요. 별빛을 관측해 봤어요. 그래서 별빛을 관측해 보니까 뭐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정지했을 때는 여기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은하가 지구랑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진다고 했죠. 보라색 쪽으로 이동하고요.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긴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한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요 편이랑 있죠. 얼만큼 얘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냐 느린다까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게 파장이 더 많이 멀어진다면 더 빨리 멀어지는 거고 또는 또 빨리 가까워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허블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지구에서 뭐 A은하, B은하, C은하 이렇게 있잖아요. 요 거리를 먼저 구해봐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해서 어떻게? C가 멀죠? 그쵸? 그 상태에서 속도를 구해봤더니 속도 VA하고 VB를 구했더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멀어질수록 파장이 커지겠죠? 그쵸? 속도가 빠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빠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주의 탄생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고요.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이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물질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이 어떤 것부터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되겠죠. 주변에 있는 물질을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지겠죠. 다시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쿼크 중에서도 양성자는 업, 다운 쿼크고요. 중성자는 업, 다운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중성자는 안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죠. 이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어떻게 된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는 여러분들 주기율표 배웠지만 한 1번부터 한 110여 가지가 있어요. 그 임의의 원소를 선생님이 X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 뭘 쓰냐면요, 원자 번호를 써요. 그래서 원자 번호 1이라는 것은 양성자 하나 있다. 원자 번호가 7이라는 것은 양성자 7개 있다. 라고 해서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를 정하고요. 여기 위에는 뭘 적냐면 질량수를 적어요. 질량수 적는데 이 질량수는 원자의 중에서 질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양성자나 중성자거든요. 그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6이고 양성자 6개 있다는 거죠. 질량수가 12래요. 그럼 중성자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네, 6개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원소 기호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양성자 수라든지 중성자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우주의 방금 시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우주가 그치?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바로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빅뱅이 일어나겠죠. 우주의 탄생, 이 모든 점들이 어디 있다? 여기 한 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초고온, 고밀도가 되겠죠. 초고밀도가 되는 거죠. 이때 온도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10조 켈빈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온도가 엄청 뜨겁죠. 그게 지금부터 언제 전? 137억 년에서 138억 년 전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5초 중에 가장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뭐예요?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쿼크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고요? 네, 맞아요.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고 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경입자가 있는데요. 경입자는 이렇게 되게 많아요. 6종류가 있거든요. 쿼크도 6종류, 경입자 6종류 있는데 그 중에서 쿼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만 알면 되고요. 경입자는 뭐만 알면 될까요? 맞아요. 전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뮤온, 타우,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용어만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와 경입자가 만들어지고 우주 시간으로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 큰 입자가 만들어져요. 즉 이 쿼크끼리 결합해서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뭘 만든다? 양성자랑 충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는 업, 다운 쿼크가 만들어지고요. 중성자는 업, 다운 쿼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봤더니 아까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업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중성자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0이 나와요.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 중성자는 0을 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중성자 스피는 거의 똑같겠죠? 왜? 업 세 개죠. 그렇죠? 다운 세 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어요. 업, 다운. 양성자, 중성자가.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끼리는요.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양성자가 중성자 되기도 하고 양성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 양성자가 중성자 질량을 봤을 때 중성자가 조금 더 뭐한다? 더 무겁다는 얘기야. 즉 이 얘기는 뭐냐? 질량이 작은 데서 질량이 큰 데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거꾸로 질량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처음에 상관이 없어요. 왜? 우주 온도가 뜨거울 때는요.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 양성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뭐 한다? 우주 온도는 뭐 하죠? 내려가잖아요. 하강하잖아요. 그러면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될 때는요.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할 에너지가 없는 거야.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반면에 중성자에서 양성자가 될 때는 뭐 한다? 일어나는 거죠. 왜? 충분히 에너지가 있으니까. 더 질량이 작은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뭐가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대 1의 비율로 많아진다. 그래서 양성자 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해요? 결합하잖아. 결합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변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끼리 결합하고 되는데 처음에 1대1이었지만 이렇게 1대1이었지만 우주 온도가 하강하면서 7대1이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성자, 중성자 결합을 할 건데 어떤 식의 결합하면 이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결합할 거예요. 바로 헬륨 원자핵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의 중성자 하나. 그렇죠? 7대1이죠. 7대1이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죠? 14대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4개 그려놓고 여기 중성자 2개 그리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뭘 만들어주죠?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바로 뭘 만드는 거? 수소 원자핵을 만드는 거야.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그 개수를 봤더니 수소 원자핵은 12개 있고요. 헬륨 원자핵은 몇 개 있죠? 1개 있어요. 즉 개수비는 12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아요. 중성자 조금 무겁다 했는데 거의 같은데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1에 넣을 수 있어. 그러면 1짜리 몇 개 있는 거에는 12개 있는 거고요. 반면에 얘는 4짜리가 몇 개 있는 거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12대 4. 즉 몇 대 몇? 3대 1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나올 거라고 예측한 거야. 누가? 여기 빅뱅 가모프가. 그쵸? 빅뱅 이론을 주장한 가모프가 이렇게 예측한 거야. 그러면 이 예측한 것을 실제로 관측을 한다면 이게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볼까 한번? 실제로 관측하는데 어떻게 관측했냐면요. 우리 스펙트럼 보고 관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별빛이 있는데 별빛에서 뭐가 나와요? 사방으로 빛이 나오겠죠. 이 빛을 나오는데 이 빛이 우리 우주 공간에 이제 기체들이 퍼져 있잖아요. 저온의 기체가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연속 스펙트럼에 그렇죠? 이 중간 뭐가 있을까요? 흡수선이 있겠죠. 이걸 분석해 봤더니 그래서 분석해 봤더니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 75%대 25%, 즉 3대 1로 비율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렇게 왼쪽에 나온 것처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예측을 한 게 이렇게 실제로 관측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빅뱅 증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옆에 선수 써놨는데요. 빅뱅 증거 뭐가 된다?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율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시간이 더 지나면 우주 온도가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때 온도가 3000켈빈이에요.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원자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요를 딱 나누는데요. 뭘 나누냐? 요 전까지는 자유전자들이 막 퍼져 있는 거잖아. 전자들이 뭐야? 퍼져 있죠. 반면에 여기 오른쪽 이 원자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뭐가 되는 거야?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거야. 즉 전자가 원자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어서 빛들이 이동하는 걸 방해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빛들이 사방으로 퍼져나올 수 있겠죠. 왜? 전자가 원자 속으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원자 형성 이후 퍼져나온 빛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거야. 예측한 것이 실제로 관측이 되면은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38만 년 전에는 3000켈빈의 온도에 해당하는 빛이 나왔겠죠. 지금 현재는 우주가 팽창했죠. 그래서 온도가 감소해서 현재는 2.7켈빈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했어요. 그걸 누가 발견했다고? 펜지어스나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비 위성, WMAP 위성, 플랑크 위성 등을 통해서 정밀 관측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예측했던 게 이렇게 관측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증거,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증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여기 미세한 불균형 분포가 있는데 뭐냐면 이 코비 위성과 WMAP 위성 정밀하게 관측해 봤더니 색깔이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 약간의 차이가 뭐라고? 밀도 차이, 즉 에너지 차이야. 그것 때문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빅뱅 얘기를 통해서 원소의 생성뿐만 아니라 별과 은하의 생성까지도 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빅뱅 이론이에요. 처음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증거가 없었을 때는 무시했었어. 누가? 정상우주론이. 근데 이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 증거, 강력한 두 번째 증거 나오면서 이게 정설로 받아지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금 현재 배웠던 게 뭐냐면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우주론이 있었는지 얘기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제일 유력하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금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진지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1-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뭐야? 이 원소가 생성됐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